안녕하세요, 일려입니다. 오늘은 명당을 찾는 방법과 명당의 조건인 진여루법을 소개하고 시연하기 위해 300고지쯤 되는 산에 올라왔습니다. 풍수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음택명당을 찾아 조상을 모시거나 아니면 양택명당을 찾아 집을 짓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풍수책을 보거나 수없이 답산을 해봐도 알 수 없는 것이 명당의 실체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눈으로 또 패처를 이용한 이기법으로 명당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풍수지리는 기운을 논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명당을 찾고자 한다면 기감을 터득하여 기운으로 혀를 찾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명당이 무엇일까요? 명당은 곧 진열입니다. 진열을 직역하면 진실한 구멍 또는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여자의 몸으로 비유하면 생명을 잉태하는 어머니의 자궁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진열에 조상의 재백을 모시면 음택명당이 되고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 건축을 하면 양택명당이 됩니다. 그래서 진열을 찾는 것은 풍수지리의 시작과 끝이라게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여성의 자궁과 발복을 잉태하는 진열의 역할이 비슷하고 진열의 생김새 또한 여성의 생식기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열을 찾아 점을 찍듯이 표식하는 것을 점열이라고 합니다. 즉 진열을 찾는 것이 점열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점열은 풍수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한마디로 적확하게 점열을 할 수 있다면 더는 풍수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풍수지리의 목적이 바로 진열을 찾아 적확하게 점열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여루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진열을 찾고 점열하는 데는 5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진여루법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진여루법은 제가 창안한 것이 아니고 진열의 생성원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진여루법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내룡을 타고 내려온 생기는 삼지창처럼 나뉘는 분기를 합니다. 둘째, 혀를 맺기 위해서는 기의 결연을 합니다. 셋째, 진열은 주변 사격 간 음양의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음양의 조화입니다. 넷째, 진열의 음기는 수직으로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양기는 땅을 향해 내려옵니다. 이것이 천지규합이며 주역의 지천태에 해당합니다. 여기까지는 순수 기감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마지막 5째는 박환입니다. 직접 땅을 파서 눈으로 안반이 박환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결격사항이 있다면 그 자리는 단연코 진열이 아닙니다. 진열은 5개 중에 4개가 합당했다고 해서 80점이 아닙니다. 0점입니다. 진열은 0점 아니면 100점 뿐입니다. 그래서 길지와 흉지는 OX로 판단하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내룡을 확인하겠습니다. 이곳은 50cm 폭의 생기가 내려오는 곳입니다. 점열하기 위해서는 기운의 음양을 구분하고 나아가 생기와 살기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음 중에 양을, 양 중에 음을 구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흔히 엘로드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생기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도구로는 기의 장, 기운의 필드 정도는 구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생기와 살기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적확하게 점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기는 능선을 타고 진행하는 줄 알지만 바람과 기타 지형적 이유로 변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패처를 이용한 풍수이기법으로는 진열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다음으로 진여루법의 첫째 관문인 분기입니다. 분기는 대분기와 소분기로 나눕니다. 대분기는 내룡을 타고 일직선으로 내려온 큰 줄기의 생기가 분기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삼지창처럼 세 갈래로 분기를 하지요. 대분기를 터미널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때 생기가 세 갈래로 분기하여 전진한다고 해서 모두 진열을 생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뿌린 씨가 모두 발화되지 않는 것과 같이 분기한 생기 또한 전진하다가 소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소분기입니다. 진열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혈자리 앞에서 몇 번의 소분기를 합니다. 이때 소분기는 강하게 달려오던 생기에 완충작용을 하며 또 달걀의 흰자와 껍질이 노른자를 보호하듯 양팔을 벌려 진열을 감싸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진열을 생성하는 생기는 소분처 중앙으로 전진합니다. 기감으로 소분기를 만나면 진열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음택과 양택의 차이로 음택은 대분기와 소분기의 기적작용이 있지만 양택에서는 대분기만 하여 생기가 넓게 형성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결인입니다. 진열로법에서 이야기하는 결인은 형기풍수에서 논하는 결인과 다른 개념입니다. 이곳이 진열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삭격과 음양 합의를 확인하고 또 진열 내에서의 천지교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갈퀴로 낙엽을 걷어낸 후 진열의 생김새를 표시하고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눈까지 왔는데 이곳의 땅은 전혀 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진열의 기운은 온화하기 때문에 표층을 제외하고 얼지 않습니다. 낙엽을 걷어내고 진열의 기운을 따라 표시하였습니다. 겨울바람에 손은 시린데 나무젓가락은 쉽게 꽂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혈의 생김새입니다. 진열의 폭은 넓은 곳이 80cm 정도입니다. 표시한 원안을 달걀의 노른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원둘레를 벗어나 채백을 모시면 실혈이 드는 겁니다. 이 안에 적확하게 채백을 모시면 명당을 차지하는 것이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흉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이 혈자리 근처에 갔다고 해서 점수를 줄 수 없는 이치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진열을 감싸고 있는 주변 기운이 매우 거친 살기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진열의 폭이 좁아 합장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런 곳에 두 분을 모시면 한 분이 원 밖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두 분 모두 채백 일부가 원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소분기를 하여 30cm 정도로 내려오던 생기가 병목처럼 좁아집니다. 그 폭은 매우 좁아서 5cm를 넘지 않습니다. 결인의 작용은 진열로 쏟아져 들어오는 기운을 조절하고 또 응축하여 진열의 폭을 풍선처럼 부풀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땅을 파보면 무너미같이 기운이 빠져나가는 기우처에 비해 결인처가 더 단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운이 들어오는 결인처와 빠져나가는 기우처를 일직선상에 놓고 바라보면 합당한 안산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혈자리와 안산의 기운이 서로 짝하여 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양은 대자연이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풍수논리라는 이름으로 좌양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 기법에서 발복하는 좌양이라고 해서 좌양을 탐하게 되면 채백의 머리 부분이나 다리 부분이 진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진열을 찾았다고 해도 채백 일부가 진열에서 벗어나면 명당의 가치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좌양을 목숨처럼 중요시하는 이기풍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채백을 모실 때 기운이 들어오는 방향에 채백의 머리를 두지요. 만약 반대로 기운이 빠져나가는 방향에 머리를 두면 좌양이 바뀌나요? 그리고 화장해서 도자기에 모시면 채백이 뒤섞이는데 좌양은 어디인가요? 이기풍수를 신봉한 사람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풍수에서 배철은 누가 언제 묘의 영향을 받는가를 예측하는 것에 필요할 뿐 점열하는데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상황이 이럴진데 진열의 실체도 모르고, 아니 진열을 구경조차 못했으면서 점열을 한다고요? 잘못된 점열과 실수는 용인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한 집안의 명운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선무당 사람 잡고 얼풍수 반풍수 여러 집안 망칩니다. 해서 점열할 줄 모르면 풍수를 논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는 음양합일입니다. 음양합일은 진열과 주변 삭격과의 관계입니다. 혈은 여자고 삭격은 남자입니다. 기는 회전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우선하는 기운은 음이고 좌선하는 기운은 양입니다. 그래서 혈의 기운은 우선하고 삭격의 기운은 좌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남녀가 사랑을 하면 체위가 남성 상위가 됩니다. 이것이 음양합일입니다. 즉 음양의 조화입니다. 따라서 여성 상위가 되거나 여성과 여성, 남성과 남성이 사랑하면 풍수에서는 기운의 부조화로 인해 살기가 되고 그 자리에 묘를 조성하면 흉지가 됩니다. 양의 기운은 남자와 같이 거친 듯 강하고 음의 기운은 가임 여성처럼 온화하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양이 있을 곳에 양이 있고 음이 있을 곳에 음이 있으면 그것이 진열입니다. 다음은 천지교합입니다. 천지교합은 진열 안에서 남녀가 육체적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음양이 교합을 해야 합니다. 주역의 지천태처럼 음은 양을 사모하여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양은 음을 사랑하여 땅을 향해 내려옵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마지막으로 박환입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진열호법을 시효하는 날 몹시 추웠습니다. 조그만한 삽으로 오랜만에 삽질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순수 기감으로 기운을 판단했다면 박환은 눈으로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박환된 땅이 나오면 무조건 진열이라고 하는데 박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진열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박환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감으로 분기, 결인, 음양합일, 천지교합을 확인했을지라도 혈에 돌조각이나 암반이 보이면 진열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람을 타거나 살기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자궁에 병이 든 것입니다. 바람이 싱싱 부는 곳에는 혈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또한 바람을 타면 박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을 팔 때는 수시로 깊이에 따라 기운을 체크해야 합니다. 땅속 또한 기운을 벗어나면 전혀 다른 기운을 만나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아파트의 층수마다 기운이 다른 이치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세월 연구했던 진열호법을 음택 위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음택과 양택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진열호법은 특별한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기감 수련만 한다면 자신 있게 길기와 흉지를 판단할 수 있고 또 적확하게 점열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